자,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는 시험 범위는 이번에 확률, 대단원 두 번째 단원인 확률까지였고요.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정말 골고루 나왔다라는 거 보다시피 네 문제씩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의 문제가 3문제, 이항 정리 1문제. 이항 정리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뒤로 이동한 형태가 되면서 2개 전개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쌤이 수업 시간에는 이항 정리가 보통 좀 앞번호에서 간단하게 나왔다 했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3점 중에서는 2개 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번 이항 정리를 일반항을 각각 구해보게끔 하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독립시행의 확률도 좀 평이하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는 역시나 경우의 수나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파트에서 정말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확률 단원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기본이 좀 돼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 같은 조금 어려운 형태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인 건 이 확률과 통계 문제가 올해 6월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죠.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표준 점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건데, 평균이 낮고 우리 표준 편차가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 점수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통을 치는 친구들은 확통은 다 맞고 공통에서 자꾸 좀 올리려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아마 9월, 11월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확률과 통계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미적이나 기하 문제에 비하면 좀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에서. 그러면은 확통 치는 친구들에게 좀 불리한 면도 있고 점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이 파트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문제풀이 해보면서 문제도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 A가 3개, B 하나, C 하나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돼 있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그러면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4만 남으니까 20 남으면서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들어있는 3장의 카드가 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들어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라는 거. 주머니 A와 B의 각각의 카드를 임의로 꺼낼 때 2장에 적힌 수의 차이가 1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률 구하자. 뭐 일단은 전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 A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3개, B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5개. 일단 전체 사건의 개수는 15개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적힌 눈의 차가 1이 돼야 되니까 A라는 주머니에서 1 나왔으면 차이가 1 되기 위해서는 B의 주머니에서 2 나오면 될 것이고, A 주머니에서 2가 나왔다면 B 주머니는 1 아니면 3. A 주머니 3 나왔다고 생각하면 2 아니면 4 이렇게 될 테니까 총 몇 가지? 5가지의 사건이 있을 수 있네. 그럼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확률은 15분의 5 되면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서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는데, 보다시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이면 P를 양의 방향으로 일만큼 이동시키고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근데 4번 시행 후에서 P의 좌표가 2 이상에 있을 확률은 6의 약수가 몇 번 나타나야 되네? 6의 약수가 2번, 3번, 4번 나타나는 경우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3개나 구해야 되네? 그럼 반대 사건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반대 사건은 0번 또는 1번이니까 반대 사건 6건을 이용해서 6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원래 사건의 확률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는 거.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 했더니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바로 3분의 2가 될 테고 6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다. 즉 6의 약수 아닌 것만 4번 나온다는 것이고 6의 약수가 한 번 나오고 6의 약수가 아닌 게 3번 나오는데 4번 중에 언제 나올 것이야. 요거를 더해서 6건 확률이니까 1에서 빼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1 마이너스 81분의 9의 4제곱인가 81분의 1 더하기 4이 8 이렇게 되네. 9분의 1 되네. 1 마이너스 9분의 1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9분의 8이다 라고 구하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다항식. 주어진 다항식이 되게 두 가지 다항식이 곱셈으로 주어졌는데 어쨌든 x 5제곱 x 5제곱의 개수가 12일 때 x의 6제곱의 개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 5제곱이 되려고 하면 만약에 앞에 있는 다항식 두 가지 다항식 곱셈이니까 앞에 친구가 만약에 상수항이 나왔다면 뒤에 친구가 오차항이 나와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5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다항식 뒤에 있는 다항식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식은 어떤 애들 개수가 될 거냐 했더니 4제곱이니까 상수항이 있을 거고 x제곱항 x 4제곱항 x 6제곱 x 8제곱항 이렇게 짝수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n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쨌든 상수항이 있을 것이고 세제곱 6제곱 이런 모양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5제곱이 되려면 보다시피 위에선 제곱, 밑에선 세제곱항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먼저 여기서 제곱항이 나오려면 x제곱이 한 번만 나오면 돼. 4번 중에 한 번 x제곱이라고 될 거고 x세제곱항은 n번 중에 역시 한 번이 x세제곱 나오고 나머지 전부 1이 나온다 하는 건데 얘가 12x의 5제곱이 됐다는 거니까 바로 4 곱하기 n이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n의 값은 3이다 라고 계산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6번째 항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다시피 중간에서 6번째 항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상수항 x 6제곱 상수항 x 6제곱 이렇게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상수항 나오려면 x제곱이 0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항식 쌤 적어놓은 거에서 밑에 있는 다항식에서 x 6제곱 나오려면 n이 3이니까 3번 중에 2번이 x 세제곱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바로 3x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다항식에서는 상수항이 나오는 3c0 곱하기 위에 있는 다항식에서는 세 번째 x제곱이 3번 나오면 또 6제곱 되네. 어쨌든 얼마? 4x의 6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x 6제곱의 개수는 7이다 라고 계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쌤이 아까 총평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항 정리를 조금 앞으로 가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일반 항은 얼마냐 또는 또 일반 항의 개수는 얼마냐 또는 개수가 얼마일 때 a값 n값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두 개 다항식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고든다. 무슨 소리다? 이항 정리 한 번 쓰라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항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항들이 필요하지라는 것 좀 파악을 꼭 해보자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네 문자 A, B, X, Y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서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 중복 허락하여 나열한다. 중복 순열이 문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양 끝엔 모두 대문자 나오고 A는 한 번만 나온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중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X 아님 Y. 맨 끝에도 대문자 X 대문자 Y 아니 중에 나와야 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수 2가지. 여기도 2가지 이렇게 될 거고 4자리 중에서 소문자 A가 한 번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어디 나올지 골라주자. 4C 1 한 자리 골라서 A 넣자 이렇게 된다는 거. 나머지 3칸에는 대문자 X, Y, B 3개의 문자 가능하네.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중복순열 문제네요. 그 다음엔 3의 세제곱 7 될 거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되겠다. 맞나? 2의 4제곱 돼야 되는구나. 2의 4제곱 27 곱하기 16
6, 7에 42, 6이 12인데 4 내려오니까 6, 7, 2 하니까 4, 3, 2 나오겠다라는 거.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 서로 다른 4개를 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든 4자리 자연수 중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 그렇죠. 5의 배수인 사건을 A사건, 3,500 이상인 사건을 B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전체 사건의 개수는 5개 중에서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5P4 이렇게 되겠죠. 결국 5P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배수해야 된다. 첫 번째 A사건은 4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5의 배수해야 된다. 맨 마지막이 5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는 빼고 1, 2, 3, 4 중에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야 되네. 4, P, 3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3,500 이상이어야 되니까 35땡땡 이런 숫자 또는 4땡땡땡 또는 5땡땡땡 이런 숫자들을 의미하게 될 거고, 얘는 3, 5 지우고 나면 1, 2, 4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된다. 그걸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3P2. 얘는 4 빼고 1, 2, 3, 5 중에서 3개 나열한다. 4P3. 얘도 5 빼고 1, 2, 3, 4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한다. 4P3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는 4, 3, 2 하니까 그냥 저것과 4팩, 얘는 6팩, 얘도 4팩, 6팩이 아니라 6 얘는 4팩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더해서 확률 해주면 될 것 같지만 또는이니까 합사건을 의미하는 거니까 곱사건의 확률은 빼줘야 된다는 거. 곱사건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숫자, 5의 배수해야 되니까 맨 뒤에 있는 숫자가 5여야 할 것이고 3,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3500, 35땡땡, 4땡땡, 5땡땡이어야 되는데 5땡땡 하면 5의 배수 안 돼. 35땡땡도 5의 배수 못 돼. 4땡땡이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3개 숫자를 뽑아서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한다면 되니까 이 부분이 공통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사건의 개수 5팩토리얼이랑 4 곱한 3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 답은 5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쌤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5P4가 4라는 5팩이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5, 4, 3, 2 이렇게 4개 곱하는 건데 그건 결국 계산 결과 5팩이랑 같다는 의미예요. 5P4가 5팩이랑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산 결과가 5팩토리얼이랑 같다라는 걸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어쨌든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5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네. 맞죠? 그러면 함수값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홀수 길이는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F1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F11이라고 하는 건 F1이 4가 돼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고 두 번째 경우 F1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를 해주면 F2가 4여야 할 것이고 이제 3, 5는 2보다 큰 친구들 가져줘야 된다는 거니까 2, 3, 4, 5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합해서 2개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3, 5에 매칭 시켜주면 될 것이고 남은 건 3이 어디로 갈래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5가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F1이 3인 경우는 F3이 얼마? 4가 되는 거고 그럼 F5는 4, 5 중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될 것이고 2하고 4는 아무데나 가도 되네.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네 번째 F1이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 뜻은 F4는 4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는 3, 5는 4보다 큰 숫자 4, 5 중에서 골라줘야 되네.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3, 5에 매칭 시켜주면 될 것이고 남은 거 5만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의 개수는 4H2는 OC랑 똑같으니까 5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50이네 똑같이. 그 다음에 EH는 3C1랑 같이 15. 총합은 11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6번의 답은 115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얘기했을 때 B-A가 5보다 같을 때 C-A가 10보다 클 확률을 구하자. 보다시피 전체는 그냥 A, B, C 뽑은 건데 B-A가 5보다 큰 사건으로 축소시켜 놨을 때 내가 원하는 건 C-A가 10보다 클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쌤이 그 5월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그냥 경우의 수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B 사건이라는 거는 A라는 게 A와 B의 차이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나는 적어볼게요. A 값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까지의 차가 5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B가 얼마인 경우? 6, 7, 8, 9, 10, 11인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C는 뭐가 가능하냐 했더니 B가 6이면 C는 그것보다 큰 숫자니까 7, 8, 9, 10, 11, 12까지. 7에서부터 12까지의 숫자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몇 개? 6개의 숫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B 조건인 둘의 차이가 5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친구가 몇 개? 6개 있다 이렇게 될 거는 거죠. 그럼 얘는 8에서부터 12, C가 8에서부터 12까지니까 5개 가능할 것이다. 이제 얘는 9에서부터 12까지니까 4개. 얘는 10에서부터 12까지니까 3개. 얘는 11, 12니까 2개. 얘는 12, 1개니까 1개 가능할 것이다. A가 정해지면 이렇게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가 1만 되니? 2도 되잖아. A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7에서부터 8, 9, 10, 11까지 가능할 거야. B는 차이가 5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숫자 8에서부터 12, 9에서부터 12, 10에서부터 12, 11에서부터 12, 12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위에서부터 보면 5, 4, 3, 2, 1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A가 또 2만 되니? 3인 것도 생각해 봐야지. 3일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5 한 값이 크기가 B가 될 수 있는 값들인 거니까 크기가 5 차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 8부터인 거죠. 8부터 11까지 숫자 가능할 거고 8이면 보다시피 4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1개 있는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A가 또 4인 것도 되겠죠. 4인 거면 9부터 11까지. 9일 때는 또 원소가 아까 보다시피 9일 때는 3개 있었어요. 3개부터 1개까지 이런 모양을 나타나는 거죠. 그럼 5일 때는 결국은 5일 때는 2개 있겠죠. 2개 1개인 경우. 6일 때 5도에서 11, 12 해가지고 1개 있는 것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보다시피 n까지 합이 있는데 보다시피 6까지 1부터 6까지 합, 1부터 5까지 합, 1부터 4까지 합, 3, 2, 1의 합이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니 했더니 K까지 합이 K가 1부터 6까지 2의 K 플러스 1이 결국 B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제 B와 A가 동시라는 거. 5보다 크면서 C가 A보다 10보다 큰 경우. 그럼 몇 개 여기? 11 있을 거고 12 2개. 11, 12 2개. 11, 12 2개. 11, 12 2개. 여기도 11, 12 2개. 마지막에 1개 있으니까 11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1개의 공통사건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면은 12를 골라주면 되니까 5개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16개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위에 거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은 냅두고 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2분의 6 플러스 7 더하기
곱하기 13 더하기 2분의 6 곱하기 7. 여기 6분의가 돼야 되죠. 그럼 2분의 1은 있고 2분의 6, 7 묶어내 놓으면 얘는 3분의 13 더하기 1. 여기가 3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6, 7, 3분의 16 하면은 4, 2, 8, 7에 56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B바 A 요 확률이었고, 얘는 NB분의 2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되니까 56분의 위에서 16 나왔었죠. 그러면 8로 약분되면 7분의 2 나오니까 B 플러스 Q의 값은 9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9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확률과 통계에 우리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모든 문제는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특이하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봐던 형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서 다 맞출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9월과 11월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로 생각해주고 6월 부분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마치면서 수업 들은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